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또 학생들 이야기 적선 들어보면은 선생님 저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 나갈 때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빠지지 않겠지만은 사례라든지 또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설명 같은 것들이 빠질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끝판왕 또는 완결판으로 종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한 강의에 이번 그 시즌 강의에서 모든 걸 다 담았으면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행정부의 법원 들어가는데 법원인 것과 아닌 것 하는 요령도 좀 있습니다. 법원하고 법하고 관계는 봤는데 법규라는 개념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법원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한 법원인 성문법원은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법, 조약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조약에 관한 그게 출제가 되는데 조약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만에 하나 필요한 게 있을 때문에 헌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조약인데 조약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안 가니까 특명 정권 대사를 보냅니다.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정권 대사가 나와서 조약을 체결하고요. 체결이 오잖아요. 오면 대통령이 그래 내가 이야기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요걸 보고 비준이라고 그래요. 비준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준인데 이 비준을 하기 전에 이제 뭐냐면 전과 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준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의가 언제는 아니에요. 사후 동의도 있는데 동의는 주로 사전 동의가 많아요. 승인은 사후 승인이 많다는 거지 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게 되고요. 그냥 동의를 받게 되면 이제 사전 승인을 받게 되죠. 비준하게 되면 뭐냐? 조약안이 조약으로 바뀌어요. 조약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약안에 대한 비준이지 조약을 비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왕 법률 공부하는 김에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아요. 조약안을 이제 비준하게 되고요. 그럼 그 조약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설명을 해서 이제 비준하게 되면 조약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어디 되냐? 공포를 하게 되거든요. 공포를 하게 되면 어떠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해요. 이전에 행정부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국외에서는 아직 효력 발생 안 해요. 서로 그 비준서를 교환했을 때 비로소 이제 뭐냐?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외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조약에 대한 일반적인 체결 절차예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요, 이러한 조약의 효력입니다. 이러한 조약의 효력의 이러한 발생인데요. 물론 국내에서 효력의 발생인데, 국내에서 효력의 발생이 있잖아요. 이 또는 예.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나라가 채택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입법내라고 하는데 효력의 발생이 사실은요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러한 조약이 이러한 체결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효력이 발생한다. 요말하고 같은 뜻이 뭔지 알죠? 여기가 뭐냐면은 이러한 국내법, 이러한 행정법의 국내법, 즉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이 된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조약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체결될 때도 있지만은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공용문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뭐 불어라든지 이런 영어 뭐 이런 몇 가지 나라는 되는데 체결 공포되면 바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체결 공포되고 나서 되고 있잖아요. 또 이건 제가 넣는 말이에요. 또 다시 있잖아요. 국내법을 제정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을 우리말로 이제 제정해가지고 이러한 국내법으로 제정해서 공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지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보고 이제 일원주의라 그래요. 한 큐에다 끝나는 거죠. 이거는 이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조약 따로 있고 그 조약의 내용을 국내법의 법률로 만들어요. 사실은요, 이런 국내법, 이건 주로 이제 법률이겠죠. 이런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조약 형식으로 그대로 존재하는데 얘들은 이건 조약이 바로 법률이 되는데 이거는 조약 따로 있고 또 국내용으로 법률을 또 만들어가지고 제약한데 이게 이원주의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원주의지 이원주의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주 출제 안 되는 것 뿐이야. 주로 선생님이 쪽지게 특강에서 얘기할 때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중요한 자주 출제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것만 출제된 게 아니죠. 우리 공부를 두루두루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할 때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 헌법에 있는 명문의 표현이에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다만 헌법 공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면 국내법이란 말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돼요. 하나가 뭐냐, 헌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요 그거는 법률로 해석하는 게 다수의 견해고 우리 행정법은 그걸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마다는요 꼭 법률과 동일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똑같지 않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과 동일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헌법에 위에 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 법률과 헌법 중간에 나라도 있고, 그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내로서는 조약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부분 두 번째 얘기라서 불문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불문부분은 별거 아니고요, 문자에 이해하지 않는 법원이라는 얘기죠. 문자. 불문법은 여담인데 법원할 때 법자를 쓰면은 물수에다가 갈걸자 쓰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 모티 대학의 교수가, 법과대학 교수가 나와가 그따위 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원래 법이란 말은 약자, 지금은 이제 정자로 쓰이지만은 약자입니다. 원래는요, 법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인데요. 이거는 딸 때 물처럼 공평하고 평등을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그 밑에 지형이 어떻게 되는 간에 똑같이 대하고,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고, 이런 평등의 의미가 공평 또는 평등, 형평을 의미하고요. 플러스, 요것이 가는 것이다. 요것이 가는 것이 법이다. 여담입니다. 잠깐 쉬려고.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 석상이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잘 그린 것을 원래 알아들어야 돼요. 혜태가 가는 곳이다. 제가 회사 이름이 혜태였죠? 그 혜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복궁에 가면 다 이 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대법원 가도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정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수사가 발달 안 했을 때, 과학 수사가 없었을 때, 만약에 범인을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범인 잡을 때 동네 사람 다 이렇게 이제 다 불러 세워놓고 나서요, 혜태를 가운데 놓으면 혜태가 이렇게 가는 곳이 인마가 범죄야. 혜태는 기똥차게 이게 범죄를 찾아낸다는 거야. 전설의 동물입니다. 혜태치자예요. 혜태치인데,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없앤 거야. 근데 물 흐르듯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원래. 그래서 물처럼 평등하고 혜태가 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법과대학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되지만은, 자, 법원인데, 이제 굉장히 불문법원인데, 문자가 아닌 법원이잖아요. 문자인데, 문자의 신이 있는 거 아시죠? 문자의 신 아세요? 문자의 신 이름이, 제트가 있습니다. 문자의 신 제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메르 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가 이제 사용을 했지 싶은데, 그건 제 추측이고요. 근데 너무 재미나는 게, 문자의 신이 문자를 발명했어요. 그러면 모든 신들이, 축하해. 대단한 거 발명했네. 이게 아니고요.
많은 신들이 한탄을 했다. 저는 이게 되게 주목하는 문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띵해요. 왜냐하면 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가진 구전 문학 또는 구전 어떤 이야기 전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부정확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알겠지만 지금 히말라야 쪽에 가면은 티베트 성녀들 있잖아요. 모든 경전 다 외우거든요. 인간의 두뇌는 슈퍼컴퓨터를 4,000대 정도를 병렬 연결한 것 같다. 현재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한 대면은 평생 동안 우리가 다 한 거 다 기록하고 남거든요. 4,000대를 병렬 연결한 것 같다. 어마어마한 기억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문서에다 기록하지만 요새 컴퓨터 저장하잖아요. 그거 믿잖아, 그죠? 문서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두뇌이기 때문에 두뇌가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요새 와서는 기억력에 의한 것은 굉장히 희미하게 생각하고 구전에 의한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한 저장 창고야. CD도 아니고 USB도 아니고 노트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노트에다가 저장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에 저장하는 게 더 우선이야. 이걸 좀 개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본래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엉뚱한 장치를 자꾸 합니다. 그거는 보조장치야. 노트도 보조장치고 교재도 보조장치고 그걸 통해서 내 머리에다가 지정하는 게 내 암기가 정말 중요해. 암기는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아닌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출발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관서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서법. 그 다음에 판례법입니다. 판례법은요.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원인 것 아닌 것 할 때 판례법은 무조건 된다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학문적으로 행정부의 법원을 분류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례법이 있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조리가 있어요. 조리 있다. 말할 때 조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거 조리예요. 맞아요. 조리하고 비슷해요. 조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만든 하위법이고요. 조리는 바로 뭐냐? 불문법으로서 전혀 달라요. 이 조리가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법이에요. 이거는 보통 얘기할 때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이에요. 이 법을 보고 뭐냐면 우리가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기본 원리하고 다르죠? 일반 원칙 나와요. 일반 원칙이라는 거죠.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원리하고 또 달라요. 일반 원리하고 다른 표현인데 일반 원칙인데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합니다. 1편, 아까 전 1편, 2장, 7제에서 따로 공부하고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원인 것 아닌 것 연습시키는 걸로 이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관서부터 갑니다. 자, 관서법 들어가요. 관서이 법이 된 거예요. 관서이 졸지에. 이거는요, 진짜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관섭이요, 법이 됐다는 거는, 어떤 그 찌질한 애가 성형 무지무지 많이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된 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원판 불변이 아니고, 원판이 완전히 바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관섭이 법이 됐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독일의 대학입니다. 독일의 대학들은 우리나라 대학 달라가지고 넓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한 600만 평 되잖아요. 그렇듯이 독일 대학은 아주 큽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런 것들 아주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시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도시인데 그냥 제가 편의상 얘기합니다. 보통 도로 같으면 앞에 도로가 있어요. 주로 여기 정문 있어, 그죠? 정문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소로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겠죠. 골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대학은 포함납니다. 이게 정문 있으면 정문 있고, 이게 이제 본관 쫙 있고요. 도서관 이렇게 있고, 각종의 이제 단대들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이제 학교들이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인 스타디움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스탠포드 대학 같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개 도시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 대학은 19세기인데, 이 19세기에 이 대학은, 교수가, 그냥 오토마, 규원주의잖아요. 법대로 총장이에요. 이제 19세기 때는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귀족들이 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빈폴에 나오는 이런 자전거 있잖아요. 이런 자전거는요, 사실은 귀족들이 다 처음에 탔던 거예요. 이거 처음 만드는 그 회사가 푸조가 이거 만들었던 회사거든요. 이런 건데, 그 당시 학생들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저런 걸 못 사고 도보로 다니는데,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30리 걷는 거 보통이었어요. 학교가 워낙 크니까 이게 한 4km, 이게 한 이제 8k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이제 집값이 어디가 싸냐? 제일 그 거리가 먼데 여기가 싸니까 주로 하수촌에 여기가 형성돼.
그럼 인마 대학을 다니는데, 여기 이제 대학 다녀. 여기 대학 다니는데, 가려면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별 문제 안 됐어. 보통 이제 아침 수업이 9시면은 한 10시 일나가지고, 씻고, 7시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 걸어서, 1시간 반 걸어서, 도착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이었다고. 오토바이 총량할 때. 이게 법이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은 졸업시험이야. 공부 아무리 잘하고 학점 아무리 좋아도 졸업시험 통과 못하면 그걸로 끝이야. 취업이든 대학원이든 다 그걸로 끝이야. 졸업시험을 잘 쳐야지 성적이 좋아야지 되는데, 졸업시험을 보는 날이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긴장됐어. 그래서 임마가 그 전날까지 잠이 잘 안 왔어. 시험 치기 전에 중요한 시험에서 잠을 오잖아요. 잠을 이제 안 자고 있다가 다시 더 잠이 나고 10시 됐을 때 비로소 잠이 왔어. 깜빡 잠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뭐냐? 9시 10분 전. 시험 9시 시작하는데. 이랬을 때 뭐 구급차가 또 없고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뛰어가서는 도저히 그 시간을 못 맞추겠어.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인간은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다 궁지에 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벼랑이 끝에 몰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인간의 진화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진화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통한 거야. 벼랑 끝에 몰리니까 인마가 평상시에 생각 못했던 새로운 진리가 생각났어.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 시간에 배운 건데, 점과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직선이다. 이 개념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나는 거야. 평상시 생각 못했어. 담장은 넘어서 안 되는 것, 넘사벽으로 생각했는데 넘을 수 있는 걸로 보여져. 저거 넘어야 되겠다. 급하니까. 그래서 인마가 담장을 넘는데 너무 높아. 그래서 돌 하나 놓고 뛰어넘어서 뛰어가게 됐습니다. 뛰어가게 되니까, 자, 수업이 오후에서 이제 9시인데, 수업이 지금 오후 11시, 오전 11시에 있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출발하고 있던 치마를 입은 다른 원숭이가 이걸 봤어요. 오늘도 2시간 걸어가야 되는 생각인데, 저런 그 하나의 진화된 원숭이가 딱 보이니까, 이 진화는요, 다른 원숭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넘고 치마 입고 불렁 뛰어가지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있잖아. 모든 원숭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뭐냐, 뛰어넘는 게 누군가가 있잖아요. 다 갖다 놔가지고 이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다 됩니다. 성황당에 돌 모이듯이 모였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뭐냐, 이거 아직 불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니까 바로 뭐냐, 사실이란 말이에요. 불법, 바로 사실을 얘기해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행이 이제 반복되게 되니까, 어느 날 뭐냐, 오토바이 총장이 지나가다가 봤어. 부르더라, 법대로 총장이니까. 아니, 지성인들이 도둑놈처럼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느냐 해가지고 오토바이 거기에다가 이 담장에 대해서 철조망하고 다 치우고 여기에다가 경고판을 세웠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월장, 담장을 뛰어넘어서 등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처벌한다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을 가는 거야. 자, 이때 뭐냐면, 이제 이래 아들이 넘은 게 뭐라냐? 하나의 이러한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반복되는 것을 사실인 관섭, 또는요, 관행이에요. 아직 아니란 사실에 불과합니다. 존재입니다. 사실인 관행이 이제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이제 이런 반복되었을 때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죠. 아니, 사실에 불과한데, 근데 이제는 뭐냐? 그래도 계속 뛰어넘으니까, 저기서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걸 지켜야 되니까. 월장한다. 그래서 뭐냐면, 월장, 담을 뛰어넘는 거니까 규정을 해석해가지고 개구멍을 뚫어가지고 기어다니는 거야. 다시 오토바이는 또 법을 개정해요. 월장을 하거나 개구멍을 기어다니는 자는 이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학생들이 또 개구멍 기어 안 되니까 막았어요. 그러니까 때려 부셔버려. 때려 부셔 걸어다녀. 자, 학교에서는 막지만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냐?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다 하게 되는 거지. 오토바이 총량만 반대하고 있지 누구도 다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낙태 금지돼 있잖아요. 낙태 금지돼 있지만 독일도 그렇거든요. 매년 한 300만 건의 낙태가 있지만은 처벌을 받는 사람은 3, 4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죠.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예매하거든요. 낙태란 것은 어떻게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를 자기 부모가 죽일 수 있느냐. 분명히 있잖아요. 방어 능력도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명히 하나의 완전한 인간인데 왜 그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가톨릭에서는 거꾸로 상대방에다가 네가 키울래.
결국은 낙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 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지고 안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내 결정권이다. 두 개다가 아주 팽팽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뭔가 가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거야. 그거 똑같아.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에는 말만 그렇게 나왔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아놓으면 발로 차가 다 부셔버리고 막아놓으면 발로 차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다 그래 됐어. 그리고 나서 한 30년.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과에서 있잖아요. 신입생 환영한다. 그럼 신입생 환영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80명인데 신입생 환영해. 전부 다 돈 4만 원씩 지들고 교문에서 다 모여서 오후 4시까지 다 모이세요. 그래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 어디서 모이냐? 이게 뭐야? 가요교문이니까 다 문을 하는 거야. 이거는 굳이 하면 정문이라 정문. 정문 그러면 그 문. 문이 이건 아닌데 그럼 교문하면 다 이 문이지. 문에서 모여가면 이기지. 정문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되지. 그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 80명인데 보통 70명 모이고 꼭 보면 딱 한 놈은 이게 또 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문에서 모여야 된다 할 때, 문으로 오라 할 때는 여기에서 모여야 한다고 생각이 돼. 뭐 해야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규범이야. 제가 첫 시간에 규범을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규범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당위, 규범이 생기는 거야. 이걸 보고 규범력이 생긴다 그래요. 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적인 그 말은 뭐냐면 규범적인 힘, 그걸 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력이 마음속에 내재하게 돼요. 이제는 저게 그냥 법이라고 다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그냥 법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그게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냐? 또는 법적 확신이 추가되면 플러스. 원래는 관습은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야, 원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건데,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관습, 우리가 뭐 뇌물을 주는 관행이 있다. 그럼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하지. 그럼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행이 반복돼가지고 법적 확신이 발생하게 되면 뭐냐? 관습법으로 바뀌어. 이런 형태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해.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졸제 뭐냐? 규범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가 규범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실로부터 이런 규범적인 힘이 발생한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규범역설이라는 학설이에요. 이게 엘리네크 학설이거든요. 이 가지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요, 원래 관습이 제일 중요한 1등 공식이 뭐냐? 법적 확신, 법력 내재에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습은 주로 어디에 출발하냐면 민사에 많아요. 원래는 민사관계에서 제일 많은데 행정법 관계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행정관계는 있을 수는 있는데 민사보다는 좀 적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은 자꾸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잘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관습이 있긴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국민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예매한 게거든요. 이게 소득세 할 때 이거 소득으로 넣을까요, 말까요? 이거 소득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매한 경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행정처가 물어봤어요. 세무사가. 그 소득은 넣지 마라. 안 넣어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또 물어봤어요. 안 해도 된다. 계속 반복돼요. 그럼 계속 또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걸 보고 뭐냐? 행정선례라 그래요.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선례, 여러 가지 선례가 이제 발생되죠. 선례란 말이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선례, 구속성에 관한 선례가 전혀 달라요. 한글은 같은 말인데 전혀 달라요. 행정선례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우물이 있는데요.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네 공동우물이야. 옛날에는 그게 누구의 땅도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6.25 전쟁 지나가서 누가 개인이 이제 땅을 설정하게 되고 막 거래가 있게 되면은 다른 개인의 집안에 공동우물이 들어가게 된 거야. 동네 우물인데. 그러면 공동우물 이용권에 가서 과거에 관습법상이 걸리죠. 이런 관습법상이 걸리는요, 개인이 내 땅이라 가지고 밤에 나서 내 물 퍼가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동네 주민들은 이때까지 관습이니까 주장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민중관습이라고 그래요. 행정선례와 민중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행정선례나 민중관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습으로 바뀌게 되면 어떠냐? 관습법이 되는 거야. 주의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행정선례법. 행정선례법은 뭐냐면 관습의 이름이에요. 또는 뭐냐? 민중관습법으로 바뀌게 돼요. 민중관습의 내용은 되게 많은데
검찰직 구급시험에 과거에는 검찰직 구급에서 행정법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리에 공동 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옵니다. 근데 우물이 바로 뭐냐? 마시는 물이죠. 그래서 음용수죠. 그래서 음용수 이용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물을 이용한다 할 때 물을 끌어당긴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용이라는 말 대신에 인수란 말도 씁니다. 인수권. 예? 인수란 말 쓰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주로 물 관계가 많아요. 관계, 논에 물 되는 거요. 이라는 관계, 용수 이용권, 또 온천 지역에서요, 온천하시는 분들이 온천 사용권 사용해도 됩니다. 인수권, 사용권, 이용권 다 좋습니다. 하천 사용권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글자 때문에 중요한데요. 물 관련된 거 많은데, 입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어권. 입어권.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들립자에다가 고기 잡는다 할 때 어자입니다. 어부할 때 어자예요. 어부는 고기 어자 쓰는 게 아니고 물수에다가 어지 어자 씁니다. 입어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동에서 우리가 하루에 이제 노인네들이, 할머니 하루에 매일같이 5만 원씩 번다는 것은 장난한 수익이잖아요. 하동에 가면 그런 동네가 있어요. 제첩. 고지에서 제첩을 채취하는 권리는 동네 사람도 권리야. 원래 하천은 누구 것도 아니야. 바다도 누구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의 하천변이나 하천상이나 또는 바닷가의 일부에 대해서 동물이나 식물들, 조개라든지 또는 미역 같은 것들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그걸 체포권이라고 그래요. 그때 체는 차이겠죠.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체인데, 체포권, 체지하고 포획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또는 체지권은 바로 뭐냐? 그걸 뭐 입어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사실은 원래 바닷가에서 어떤 소라나 잡는 것들은요, 원래 누구도 주인이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관습상의 권리가 인정돼가지고 그거 스킨스쿠버 한다고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나요.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개인의 권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 해녀 거 이것도 있는데 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어촌계 형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어촌계 거 해가지고 나중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건인데 왜 강조하냐면 글자가 있잖아요. 어업권하고 비슷해요. 한글도 비슷하고 한자도 비슷하거든요. 어업권은요, 나중에 수산업법상의 어업면허의 효과예요. 어업면허라는 행정행위의 효과예요.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입어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굳이 이야기하면, 관습의 권리 종류 나오죠. 종류가 바로 뭐냐? 행정설례법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행정설례법은 또 유명하게 뭐가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 성문법에 보면은, 관습에는 성문법에 보니까, 이 행정설례법을 암시하는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행정설례법을 암시하는 규정인데, 이 행정설례법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 또는 암시하는 규정은 나옵니다. 암시하는 규정. 즉, 이 법규정은요, 성문법인데, 성문법에 보면 행정설례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물으면, 1순위는 뭐냐면요. 자, 1순위는 뭐냐면, 국세기원법 찾아야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러한 국세기원법 제18조 4항인데요. 국세기원법 18조 4항은 국세행위 관행이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는,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게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확신하게 된 경우에는 이 말이야. 그러면요, 새로운 해석으로 그 내용을 부정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행정설례법을 암시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둘 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거든요. 가장 관계 깊은 원칙은 18조 3항하고 우리나라 이와 유사한 규정이 행정 절차법에 있어요. 절차법 제4조 2항이 있거든요. 둘 다 뭐냐? 다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관련이 깊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별 볼일 없던 행정설례 민중간섭에 불과한 게 나옵니다. 요즘도 예를 들면은 여자 걸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창들 얘기 보면 나오는데, 걸그룹 중에서 무슨 애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못생긴 데다가 막 애들 담배불로 중학교 때부터 찢고 이런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걸그룹 나오니까 다들 막 입에다가 막 열을 토하는 거지. 저런 이러면서 저런 개 베이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나왔지만은 그 못생긴 게 미스코리아가 된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 묻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 국민들이 법적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뭐냐?
근거인데, 근거는요, 다수는 뭐냐면, 법칙 때문에 그렇다. 소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래 이제 별로 취급 안 하면 좋겠죠? 소수는요, 국가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런 국가 승인설도 있어요. 그래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적 확신설 또는 법령 내재설이 다수이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런 그 관습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관습법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관습법하고, 그 다음에 성문법하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냐? 누가 이기겠느냐? 충돌시에 어떻게 되냐?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충돌시에 어떻게 되냐? 자, 잔치에 부조를 오는 손님들 있습니다. 부조 받고 잔치에 오는 손님한테 음식 대접하는 거, 조선시대 이전부터의 관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습상으로는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러한 그 허례의식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결혼 같은 거 공무원 되고 나면요, 제일 싫은 게 뭐냐? 청첩장 나오는 거. 진짜 민폐입니다. 막 공무원 되면 이제 관계가 넓어지잖아요. 또 같은 청내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되면 1년에 한 5번은요, 장례식 참여해야 돼요. 특히 뭐 주말에 같은 참여하면 미치죠. 또 버스 타고 또 단체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 생활인데, 10월달 되면요, 뭐 청첩장이 한 10대장 오는 거예요. 2만원씩만 해도 30만원, 5만원 넣으면 뭐 60만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드는데, 문제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성법이라, 이제 관습법인데, 관습법과 이런 성문법이 충돌할 때, 충돌 시에 누구를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엄마하고 마누라 빠지면은 누구를 먼저 구제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이제 꼭 질문을 듣게 돼요. 나하고 할 거야, 엄마하고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정답은 돈 있는 사람 구하는 거예요. 자, 아시죠? 그런데, 그래서 관습법과 충돌 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관습법이 성문법을 이긴다. 이걸 보고 뭐냐? 성문법을 개정시키거나 폐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걸 보고 개폐효라고 그래요. 개폐효. 개정시키거나 폐지시키거나. 이런 얘기겠고요. 아니고, 관습법은 못 이기고, 성문법이 없을 때만 힘을 써. 이걸 보고 뭐냐? 보충효라고 그래요. 현재 이런 보충요설이 다수라고 판례 입장이고요. 판례는요, 방금 이야기한 우리나라 가정의례 준칙, 과거에 지금 없어졌지만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요건데, 요거 있잖아요. 이때 판례가 보충적이다. 그래서 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후적, 열등하다는 뜻이에요. 열등하고 뒤로 가고 있는 뜻이 뒤후자고요. 열후적, 보충적 지위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언급된 판례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책을 꼭 읽어서 눈으로 글자로 확인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복습도 되고, 내가 그런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시험 쳐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지문이 길어지면. 근데 지문을 빨리 읽는 습관은 뭐냐? 그 지문의 내용을 많이 봐놓으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죠. 판례든지 조문이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요 정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거 좀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오토마이어 총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30년 지났으니까 정년퇴직하고, 그 뒤에 이제 폴스토프 교수가 총장으로 왔어요. 폴스토프 총장이 왔을 때 이제 면담을 했어요. 폴스토프 총장이 또 왔을 때 이제 본래 그냥 뭐라고 소탈한 사람이라 가지고, 대학 측에서 사무처에서 저희들 마중 나가겠습니다. 차를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이야기 안 해요. 청바지 입고, 그냥 자기 택시 타고 왔어.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 갑시다 하니까 갔어요. 돼가지고 문에서 차에 문에서 내려주니까 문이 내려줘. 그게 뭐냐? 그냥 뒷문 거기에 내려주는 거예요. 다 거기 문.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이제 총장과 첫 대화야. 총장에다가 그 학생들 보고 이제 내한테 얘기할 거 없나니까 부탁했다. 실제로 뭐냐? 뒤에 문을 만들어달라. 뒤에 문이 있던데? 나 거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문 아닙니다. 문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그거 정식문 아닙니다. 그럼 담임문이지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억울하게 대부분 다 다녔는데 오토마이한테 걸린 재수없는 사람 세 사람이 지금 걸려가지고 학칙에 지금 따라서 징계받고 있습니다. 그거 구제해 주십시오. 포스트오프 생각한 이거요. 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 생각하는데 하니까 오토마이에서 그 생각 안 하십니다. 다음 물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학설 중에 는 간섭에서 부정설이고 포스트오프는 긍정설이 이런 학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있었던 일이야. 웃기려는 얘기 아니고 이 수업 끝내고 나서 있잖아요. 쉬는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자판기 앞에 커피 마시다가 선생님 하나 질문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니까 그냥 다 뻥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관한 학문적인 내용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제 이름이 하근영이라는 말도 물론 거짓말이에요. 수업 시간은 다 개뻥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관습법이었어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먼저 아까 전에 조리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판례법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례법은요. 도로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아니라 판례법이 과연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원으로서 저렇게 소개될 수 있나, 즉 행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례법에서는 판례법인데 봐요. 그럼 이러한 판례법에 이제 법원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판례가 행정부의 이러한 법원이 될 수 있나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고 의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합니다 라고 제목을 붙일 때는 법원성의 인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성 인정에 대해서 문제다.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거는 여기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 문제인데, 자, 먼저 그러면 전 세계를 한번 휘둘러 보죠.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관점으로 보면 입법 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국가별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입법 내라고 하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영미법계. 또 하나가 이제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영미법계가 아니라 대륙법계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게르만은요 숲의 사람들입니다. 숲의 사람들. 게르만은 은밀하게 내면서 저쪽에 뭐냐면 게르만은 저쪽에 누구죠? 저 갈리아 전기, 갈리아 전쟁기. 살아가서는 갈리아 전쟁기 보면 중간에 전쟁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던데 중국하고 관계에서라든지 또는 고려 조선 사만이라든지 할 때는 경계가 분명했잖아요. 가야도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죠? 국가 체제가 빨리 자리 잡았는데 사실 국가를 못 가졌어요. 오랫동안 못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트레베리 부족이 있는 대충 이 위치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하니까 그래서 뭐 대충 그림만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써놨지 경계가 안 보여요. 그런 게르만들은 숲의 사람들입니다. 숲속에서 우리처럼 이런 제도화된 국가를 못 가졌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런 게르만 중에서 작센 지방 있잖아요. 작센. 우리가 또 게르만에 작센, 유명한 작센주가 있거든. 지금도 독일에 작센주가 있는데, 작센주에 있는 이 게르만들이 자기들 땅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섬을 도브해협을 건너가지고 브리튼 섬에다가 자기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켈트족하고 피비린내는 싸움을 거쳐가지고 그 자리에 끼어드는 거죠. 그 피비린내는 싸움이 거친 게 한 200년, 한 300년밖에 안 돼요. 얼마 전까지 싸웠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작센을 섹슨이라고 하죠.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이 이제 영미법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얘들 구조는 뭐냐면 관습법 중심이고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헌법에는 성문법이 없잖아요. 법률은 성문 법률이 있는데 헌법이 없잖아요. 얘들은 뭐냐면 판례가 있잖아요. 한번 나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판례란 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판례 가지고 책에 보면 판례 제목하에서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정확하게는 판례가 아니죠. 우리가 소개하는 그 내용은 판결문입니다.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성문이잖아요, 성문. 판결문 다 글자로 되어 있지, 판결문이 무슨 불문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인데, 왜 그 판례를 보고 불문법이 나왔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는 판결문이고 판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결을 하다 보면 그 사건마다 그 판결이 다 달라지겠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다 다르지만 문제는 그러한 법을 적용할 때 일정한 법 해석에 대한 태도가 반복될 때가 있어요. 이때 공공기관을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에서는 캡에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캡에서가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게 굳어지겠죠. 그럼 어떤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법 해석에 대한 일관한 태도, 반복적인 태도가 보이겠죠. 그걸 보고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판례를 눈으로 보려면 이제 판례 결문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미법께서는 그럼 만약에 어떤 그 판결할 때, 어떤 법 해설할 때 이렇게 말했으면 다른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 잘 봐요. 그걸 보고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영미 있는 제도예요. 선례 구속성의 원칙 나오죠? 이거는 영미에 있는 겁니다. 행정선례법 아니에요. 행정선례법은 관서법 이야기고요. 지금은 판례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가 선례라는 글자가 한자가 한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안 헷갈리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영미법계는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대학의 법과대학의 공부벌레들은 다 뭘 공부하냐? 판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스필드 교수 강의할 때 보면 지금 판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잡아요. 우리가 이제 꼭 그 결혼하기 전에 꼭 봐야 될 그 영화가 있어요. 필청? 하여튼 영화를 보는 걸 뭐라 하지? 필청? 시청이라니까 필시청?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장미의 전쟁. 미스터 로즈하고 미시즈 로즈. 환상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버드에게 수재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녀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자기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도 많고 남이 다 부러워하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이혼을 요청하니까 이 남자, 이혼은요 보수적인 집단에게는 이혼은 그 사람에게 흠으로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돈을 안 벌어줬어. 명예가 없어. 내가 못생겼어. 완벽한 남자인데 왜 네가 나를 이혼하러 가냐.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웃어요. 그러나 여자가 진지하게 나오니까 남자도 진지하게 화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변호사는 그 로펌에서, 그 잘 나가는 최고의 로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1등 변호사거든. 근데 이제 자기 사건을 자기가 안 하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같은 동료죠. 동료한테 맡기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인 동료가 대단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부에 대한 빠꼼이가 자기한테 하게 되면 자기가 그 하는 재판에 대한 진행 과정을 자기가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하죠.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임마를 불러냅니다. 따로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는 방인데 바로 뭐냐? 도서관이에요. 회사 안에 도서관. 아주 큰 도서관인데 회사가 워낙 크니까 그 뒤에 막 산더미 천장까지 책이 꽂혀가 있어요. 책이 워낙 많으니까. 꽂혀가 있으니까 A형 사다리 있죠. 사다리를 놓고 이제 서로 가운데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이겼다는 게 아니고 뭔 소식이냐면 이길 거랑 마찬가지 좋은 이제 획기적인 전기를 말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뒤에 꽂혀있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뭐냐면 행정법, 총론 이런 게 아니에요. 판례집이에요. 임마한테 보여주는 게 판례야.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재판이 이기는 제일 관건이 뭐냐면 그 사건과 가장 가까운 최근에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가장 유사하면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거는 판례 빼도 박도 못하거든. 갖다 대면은 인정해줘야 되거든. 그 판례를 찾았다 이거야. 미국은 선례구속성이 원칙이 있는 거야. 그러나 대륙법계는 그런 거 없어.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긍정설도 있고요. 긍정설도 있고, 안 된다는 부정설도 있어요. 긍정설이, 정정설의 근거를 묻습니다. 이거는 학설의 근거를 물어요. 지금 무조건 어느 게 다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닥치고 아니고, 긍정설의 근거는 첫째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시한것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시시한것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급심의 판례하고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국민이 대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란 말은 대법원이 대법원에게 제기하는 소송인데 상고에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고 아무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고 이유에 이전의 판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시 얘기 중에 하나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히 하더라. 우리가 대법원은 재판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법관 4명이 모여가 재판합니다. 대법관 14명인데 14명이 다가 모이는 게 아니고 4명이 하는데 문제는 14명 다 모일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전원합의체에서 또는요 이러한 전원 합의체로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전원합의체에서 하고 또 이제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른 건 시시한 거야. 왜냐면 변증만 올리는 거고 뭐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렇다 이건 아니니까 핵심되는 이제 근거가 뭐냐면 검경사의 근거는 법원 조직부입니다. 이러한 법원 조직부에 보니까 상급심의 판단이 상급심이니까 이러한 상급심은 하급심을 이러한 구속한다, 기소한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니냐? 얘기됐어요. 부정선은요, 근거로 뭘 제시하냐면, 웃기지 마라. 위에 특히 위에 두 가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첫째로, 이러한 하급심도 시장부터 문제합니다. 이러한 하급심도, 하급심으로 확정되면은,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하급심도 확정되면 바로 효력을 가진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근거로서, 이제 중요한 근거로서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아까 전에 이러한 선례 구속성의 원칙 같은 거 없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들은 건데 법원조직법 제7조에 나오는 7조야 상급심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똑같이 나도 근거로서 법원조직법 제7조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 상급심, 법원조직법에서 말하는 이 상급심은 뭐냐면 어떤 한 사건이 1심, 2심, 3심 갔는데 1심하고 2심을 결정하고 3심을 결정 들었을 때, 즉 하급심하고 사급심 결정할 때는 상급심이 우선한다 이런 원칙이지. 그거는 당의 사건, 한 개의 사건이 1심, 2심, 3심 갔을 때 당의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 당의 사건이지 동종의 같은 종류의 유사한 사건, 동종의 유사 사건을 설례라 그러지 당의 사건을 설례하지 않아. 이건 설례, 동종의 유사 사건이 아니다. 이 포인트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학설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학설은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어떻게 되냐? 대법원 판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법원 판례는 스스로 뭐냐면 판례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은 판례가 구성이 없다가 해요. 판례는 법적인 구성력은 없고 다만 하급심들이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